안녕하세요. 핵심 코틀린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약 15강에 걸쳐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 코드 스피치의 맹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책, 핵심 코틀린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책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설정이나 세팅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코틀린 언어에 대한 내용은 2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장에 대한 내용 중에 모든 걸 다 짚어보는 건 아니고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나 어려운 점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갈 건데요. 앞으로도 책 전체 내용을 훑어보거나 책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시켜주는 컨텐츠는 아니고 이 책을 코틀린 언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더 궁금하거나 이 부분은 좀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만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53페이지의 메인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코틀린의 메인 함수가 진입점이긴 한데 그 진입점은 저렇게 4가지나 되는 시그니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서스펜드 메인 함수, 또 인자가 있는 메인 함수나 서스펜드 인자가 있는 메인 함수, 이렇게 4가지가 종류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스펜드가 있냐 없냐는 함수 시그니처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그래서 서스펜드가 없는 메인 함수를 만들었는데 서스펜드 있는 메인 함수를 만들면 오버로딩 오류라고 나오면서 이미 정의된 함수니까 다시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걔네도 원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자 없는 메인이 있는데 인자 없는 서스펜드 메인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자 있는 메인과 인자 없는 메인은 오버로딩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둘 다 존재할 수가 있죠. 둘 다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인자 없는 메인과 있는 메인이 같이 있으면 인자 있는 메인이 우선시돼요. 그래서 사실 메인 함수의 시그니처는 4가지나 되지만 인자 없는 메인 함수가 우선시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석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슬래시 별 주석이나 슬래시 주석 말고 실무에서는 슬래시 별별 주석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인텔리제이에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인텔리제이 안에서 별별 주소랑 슬래시 2개 주소랑 색깔이 다르죠. 별별 주소는 초록색으로 테스트 1 디스크립션으로 나오는데 그냥 슬래시 2개 주소는 회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텔리제이가 이 2개를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테스트 1과 2를 사용할 때 마우스를 올려보면 코드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 코드 힌트가 테스트 2 부분을 아래 그림 보시면 그냥 테스트 2라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테스트 1 함수에 있는 코드 힌트를 보시면 테스트 1 디스크립션이라고 주석에 적어놓은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DE에서 코드 힌트에 여러 가지 기능과 같이 연동해서 쓰려면 슬래시 별 2개짜리 주석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걸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냥 아예 습관을 한 줄짜리라 할지라도 항상 슬래시 별 2개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58페이지에는 코틀린의 타입 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인퍼런스라고 부르는데요. 타입 추론은 편리하지만 대규모로 사용하면 컴파일이 느려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에 있는 것처럼 A에다가 F의 결과값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줄만 가지고는 느려져 봤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F는 또 G의 영향을 받고 G는 또 H의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모듈 너머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복잡한 타입 추론의 연쇄가 일어나면 날수록 컴파일러가 계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타입 추론이라는 건 이 양면이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컴파일이 항구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이나 컴파일해야 되는 코드량이 많은 경우에는 타입 추론을 좀 덜 쓰고 어느 정도는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4페이지에
코틀린의 특이한 레인지를 이용한 포가 나오죠. 점점을 이용한. 이 레인지를 쓰실 때 원래 이 1.9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편의 문법일 뿐이지 레인지 객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야 단순하게 숫자로 포 돌리는데 굳이 레인지 객체까지 동원해서 in을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저것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터레이터 호출해가지고 이터러블로부터 처리돼서 has next에다 next 불러가지고 난리치는 포를 만들어야 돼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레인지 객체를 이용한 포는요, 코틀린 컴파일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컴파일되고 나면 저게 밑에 있는 문장처럼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빠른 두화일이나 포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이용한 포문을 썼다고 해서 내가 직접 손숫자 루프보다 느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음 편하게 그냥 레인지를 이용한 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6페이지에 여러 반복 구문들이 나오면서 while과 doWhile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코틀린 doWhile은 그 어떤 언어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특이한 기능을 제공해요. 이건 심지어 코틀린 디컴파일러로 자바 코드로 봐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바이트 코드를 보면 제대로 그렇게 동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doWhile 몸체 안에 isContinue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잖아요. 이 변수가 while 괄호 안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언어나 자바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어에서도 while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doWhile 안에 있는 혹은 while문 안에 있는 몸체에 있는 변수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doWhile일 경우에만 코틀린은 몸체 안에 있는 변수를 while 괄호 안에 쓸 수 있게끔 해줘요. 굉장하죠? 이게 되는 언어는 저는 코틀린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코틀린의 doWhile은 이런 식으로 doWhile 바깥쪽에 있는 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약간 잘못된 문장이 있는데요. 문과 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식은 값으로 해석되고 문은 값으로 처리되지 않는 녀석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문의 트라이 캐치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코틀린의 트라이 캐치는 식입니다. 책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 이거 저자가 저희 회사 기술 이사님이에요. 직접 물어봐도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over 30이라는 함수가 30 이상 값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30 이하의 값이 나오면 throw를 던지게 돼 있잖아요. 이걸 value를 이용할 때 try catch를 직접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할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try catch는 식이다. 74페이지에 array to nurse라는 사용 예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책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노란색 쳐놓은 저 타입 선언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거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오른쪽에 있는 array of nurse int라고 써 있으니까 int의 배열일 것 같지만 사실은 int 물음표의 배열이 된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쓰시면 됩니다. 약간 헷갈리죠? 74페이지에 원시 배열. 원시 배열이 나오는데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코틀린에는 원시형이 없잖아요. 다 박스 타입 혹은 객체 타입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컴파일러가 알아서 판정해서 원시 타입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보면 A에 그냥 3을 할당할 때도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이런 객체형 INT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상황은 제네릭이기 때문에 INT를 쓴 거죠. 원래 제네릭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타입들은 원시형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대문자 INT를 써놓으면 어떤 경우에 제약이나 성능의 문제로 어떤 걸 쓰는 게 유리하겠다 싶음으로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 밑에 있는 코드에서도 내가 이 array 제네릭 INT를 쓰든 INT array를 쓰든 간에 지가 알아서 최적화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만 굳이 우리가 일일이 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물론 JVM 호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JVM 수준에서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하니까 그걸 지원하려고
코틀린 원래 JVM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 그것만 아니면 위에 있는 일반적인 원시 타입처럼 그냥 어레이 INT 쓰면 지가 알아서 보고서 INT 어레이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것도 알아서 최적화할지도 몰라요. 뭐 제 희망이기도 한데. 자, 오늘은 2장 여기까지 제가 이 책의 2장을 보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파고들거나 꼭 책을 보신 분들이 유의했으면 좋겠는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